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폐허가 된 건물들의 뼈대 위로 떨어져 덧없는 흔적을 남겼다. 도시는 회색빛 장막에 갇힌 듯 음울했고 미세먼지는 희미한 햇살마저 집어삼켰다. 강민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빗속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에 메고 있는 커다란 자루는 그의 지친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한때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범죄를 꿰뚫어 보던 강력계 형사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삶의 어떤 의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과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세상은 그를 버렸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다. 폐허가 된 도시의 한 구석. 버려진 건물 잔해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시베리안 허스키 럭키였다. 럭키는 민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의 푸른 눈에는 민호를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레오키, 오늘은 건질 게 있으려나. 민호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럭키는 민호의 말을 알아들은 듯 낮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민호의 발치에 바짝 붙어 걸었다. 민호는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속을 헤치며 고물들을 찾아다녔다. 찢겨진 철근 조각, 부서진 나무 판자, 녹슨 고철 덩어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버려진 폐품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했다. 럭키는 민호의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코는 예민하게 움직였다. 갑자기 럭키가 멈춰 서더니 낡은 건물잔의 더미를 향해 낮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푸른 눈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녀석의 직감을 믿었다. 럭키는 그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그의 곁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레오키, 무슨 일이야? 민호는 럭키가 향하는 곳을 바라보았다. 건물 잔의 더미는 무너져 내린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들로 뒤섞여 있었다. 녀석은 그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럭키는 더욱 맹렬하게 짖으며 잔해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호는 럭키의 뒤를 따랐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잔해 더미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새의 울음소리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잔해를 걷어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조각들 사이에서 작은 틈새가 보였다. 틈새 안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다. 새는 날갯짓을 하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굴렀다. 럭키는 새를 발견하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녀석의 몸을 핥아주었다. 럭키의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럭키의 따뜻한 마음에 놀랐다. 녀석은 항상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숨어 있었다. 민호는 다친 새를 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때 잔해 더미 뒤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몸을 숨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혹시 자신을 쫓는 그림자일까? 그는 여전히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의 누명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 민호는 잔해 더미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는 작은 체구의 소녀였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번졌다. 소녀는 민호의 시선이 닿는 곳, 다친 새가 있는 곳을 향해 다가왔다. 소녀는 새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소녀는 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하했다. 소녀는 새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치료해줄게.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탄했다.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었다. 럭키는 소녀의 발치에 다가가 녀석의 몸을 비볐다. 럭키의 푸른 눈은 소녀를 향해 반짝였다. 소녀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럭키와 소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민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소녀는 다친 새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민호가 숨어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소녀의 눈빛은 민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민호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민호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했다. 민호는 소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그는 소녀에게서 그의 아내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의 아내 또한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돕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민호는 소녀의 이름을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한별이에요.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가했다. 민호는 한별의 이름을 듣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한별.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의 뇌리 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의 기억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한별은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아저씨, 슬퍼 보여요. 제가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별의 목소리는 순수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한별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럭키는 민호와 한별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푸른 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럭키는 민호와 한별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듯했다. 럭키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당겼다. 녀석은 민호에게 어디론가 가자고 재촉하는 듯했다. 럭키는 한별의 손을 핥아주더니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행동은 민호와 한별에게 숲으로 가자고 이끄는 듯했다.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녀석의 직감을 믿었다. 럭키는 항상 그에게 중요한 길을 제시해 주었다. 럭키는 마치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럭키의 뒤를 따랐다. 빗줄기는 여전히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민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졌다.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럭키는 폐허가 된 도시를 벗어나 숲을 향해 달렸다.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숲의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민호는 숲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이곳은 평범한 숲이 아니었다. 럭키는 민호와 한별을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녀석의 푸른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듯 빛났다. 한참을 걸었을까. 럭키는 숲의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나무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듯 거대했고 나무의 줄기에는 고대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나무 주변에는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민호는 나무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이곳이 바로 럭키가 이끌고 온 곳이었다. 그때 럭키가 낮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나무 아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무 아래에는 낡고 허름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오랜 시간 동안 숲속에 방치된 듯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럭키는 상자를 향해 다가가 녀석의 코로 상자를 툭툭 건드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나무로 만든 작은 가면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호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호의 아내와 꼭 닮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품에는 한별과 꼭 닮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사진 속 여자와 아기는 민호의 아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목에는 럭키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과 똑같이 생긴 가면이 걸려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내가 이 여자와 관련이 있었다니, 그리고 한별은 사진 속 아기였다. 민호의 뇌리 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진 속 여자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별은 그의 아내가 그의 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사진 옆에 놓여있던 나무 가면은 럭키의 목에 걸린 가면과 똑같이 생겼었다. 가면은 마치 숲의 영혼이 깃든 듯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럭키는 가면을 보자마자 녀석의 목에 걸린 가면과 비교하듯 킁킁거렸다. 럭키의 푸른 눈은 가면을 향해 반짝였다. 럭키는 이 가면이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아는 듯했다. 사진 뒤편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별아, 이 숲은 너의 운명이다. 너는 이 숲의 마지막 희망이야. 글씨는 민호의 아내의 필체였다. 민호는 편지를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의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숲의 비밀과 한별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녀는 민호에게 한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그때 럭키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럭키는 민호의 아내가 남긴 가면을 물고 민호에게 다가왔다. 럭키는 민호에게 가면을 들고 숲을 향해 가자고 재촉하는 듯했다.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럭키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럭키는 민호와 한별을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더욱 강렬한 빛을 발했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럭키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아내와 한별의 운명, 그리고 숲의 비밀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럭키의 뒤를 따랐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짙은 숲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듯 희미하게 빛났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민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럭키와 한별의 존재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 그리고 한별의 운명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졌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우거져 있었고, 땅속 깊이 뻗은 뿌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민호의 몸을 스쳤다. 럭키는 민호의 발치에 바짝 붙어 걸었다. 녀석의 푸른 눈은 주위를 경계하듯 번득였다. 한참을 걸었을까. 럭키는 숲의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다. 오두막은 오랜 시간 동안 숲속에 방치된 듯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오두막 주변에는 신비로운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숲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졌다. 럭키는 오두막을 향해 낮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다. 오두막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오두막 한쪽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낡은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주전자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 책들은 숲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고대 문헌들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오두막 한쪽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노인은 민호와 한별, 럭키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함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마치 민호와 한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와라, 럭키. 그리고 이 숲의 마지막 희망이 될 아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녀석의 몸에 난 상처들을 살폈다. 럭키는 노인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럭키와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민호는 노인의 존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노인이 바로 김노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노인은 럭키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과 민호의 아내가 남긴 나무 가면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김노인이십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김노인이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자 숲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노인은 민호와 한별을 앉으라고 권했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김노인 앞에 앉았다. 럭키는 김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편안하게 잠들었다. 김노인은 민호와 한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차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풍겨왔다. 민호는 차를 마시며 김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노인은 숲의 영혼, 숲의 저주, 그리고 영생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 숲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신비로운 곳이다. 이곳에는 숲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숲의 영혼은 이 숲의 모든 생명력을 관장하고 숲의 평화를 지켜왔다. 김노인은 숲의 영혼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신비로웠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숲의 영혼을 탐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의 영혼의 힘을 이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했다. 그들의 탐욕은 숲에 저주를 내렸지.
민호는 김노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숲의 저주. 그것이 민호의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김노인은 숲의 저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숲의 저주는 숲의 생명력을 약하게 만들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을 병들게 했다. 숲은 점차 죽어가기 시작했지. 그리고 숲의 저주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숲의 저주에 걸린 자들은 영원히 고통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민호는 김노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숲의 저주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노인은 민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의 아내는 숲의 저주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였고 숲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박민철 일당이 그녀를 노렸다. 그들은 숲의 영혼을 이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했지. 자네의 아내는 그들의 야망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민호는 김노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의 아내는 숲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노인은 영생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민철은 숲의 영혼의 힘을 이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자다. 그는 닥터 리라는 미치광이 과학자와 손을 잡고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숲의 영혼을 강제로 흡수하여 자신들의 육체를 영원히 살게 만들려 한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들은 숲의 모든 생명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호는 박민철이라는 이름에 분노를 느꼈다. 박민철은 민호의 누명을 씌웠던 장본인이었다. 그들의 악행은 민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민호는 박민철에게 복수심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숲의 영혼과 한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레오키는 숲의 수호견이다. 김노인은 잠든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럭키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은 진실의 가면이다. 그것은 숲의 영혼의 힘을 담고 있고 럭키의 숨겨진 능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것이다. 럭키는 숲의 영혼을 깨우고 숲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민호는 럭키의 목에 걸린 가면을 바라보았다. 가면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호는 럭키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럭키는 숲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견이었던 것이다. 김노인은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다. 김노인은 한별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 설명했다. 한별아, 너는 숲의 영혼이 선택한 아이다. 너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영혼을 깨우고 숲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너는 이 숲의 마지막 수호자가 될 것이다. 한별은 김노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엿보였다. 한별은 민호의 아내의 딸이었다. 그녀는 숲의 영혼을 깨우고 숲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김노인은 민호에게 고대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었다. 두루마리에는 숲의 영혼을 깨우는 고대 의식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두루마리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너는 이 두루마리의 그림들을 통해 숲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렸다. 박민철의 부하들이 오두막을 찾아낸 것이었다. 김노인은 민호와 한별, 럭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곳이네. 저들이 왔군.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 자네들은 어서 숲의 심장으로 가게 숲의 영혼을 깨워야 해. 민호는 김노인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 안 돼요. 김노인은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걱정 말게. 강민호,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나는 숲의 수호자로서 나의 마지막 임무를 다할 것이다. 자네는 숲의 영혼을 깨우고 한별을 지켜야 해. 그것이 자네의 아내가 남긴 유언이다. 김노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민호에게 럭키의 목에 걸린 진실의 가면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럭키의 가면은 숲의 영혼의 힘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박민철의 야망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김노인은 한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한별아, 너는 이 숲의 마지막 희망이야. 너의 순수한 마음과 럭키의 힘이라면 숲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렴. 한별은 김노인의 희생을 직감한 듯 눈물을 글썽겼다. 럭키는 김노인의 발치에서 낮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푸른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럭키는 김노인의 희생을 막으려는 듯 녀석의 몸을 김노인의 발에 비볐다. 하지만 김노인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럭키, 너는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 너의 주인과 함께 숲의 평화를 되찾아다오. 김노인은 오두막 한쪽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림은 숲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고 있었지만 그림 속 나무들의 배치가 묘하게 규칙적이었다. 김노인은 그림 속 특정 나무들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림 뒤쪽 벽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이곳이네. 숲의 심장으로 가는 비밀 통로. 김노인은 민호와 한별, 럭키를 비밀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뒤돌아 박민철의 부하들을 향해 맞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지팡이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김노인의 몸에서는 숲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노인은 숲의 수호자로서 마지막 힘을 다해 박민철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그의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박민철의 부하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럭키는 김노인의 모습을 뒤로하고 민호와 한별을 따라 비밀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럭키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결의로 가득했다. 럭키는 김노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습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한별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럭키는 민호의 발치에 바짝 붙어 걸었다. 녀석의 푸른 날개는 희미한 빛을 발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혔다. 럭키의 눈빛은 비장했다. 김노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결의가 엿보였다. 통로는 아래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벽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의 뇌리 속에는 김노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숲의 심장으로 가게 숲의 영혼을 깨워야 해.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 노인의 희생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반드시 숲의 영혼을 깨우고 박민철의 야망을 막을 것이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호는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통로 끝에는 거대한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웅장했다. 동굴 천장에는 수많은 종유석들이 매달려 있었고 종유석들 사이에서는 희미한 물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동굴 바닥에는 투명하고 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의 물은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연못 중앙에는 거대한 조각상이 서 있었다. 조각상은 숲의 여신을 형상화한 듯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조각상 주변에는 푸른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여기가 숲의 심장이군요. 한별이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다. 한별은 숲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다. 럭키는 숲의 심장에 도착하자마자 흥분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의 푸른 날개는 더욱 강렬한 빛을 발했고 녀석의 눈빛은 조각상을 향해 반짝였다. 럭키는 조각상을 향해 다가가 녀석의 코로 조각상의 발을 툭툭 건드렸다. 조각상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민호는 김노인이 건네준 낡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두루마리에는 숲의 영혼을 깨우는 고대의식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은 난해하고 복잡했지만 민호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다. 두루마리 속에는 숲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었다. 박민철의 부하들이 숲의 심장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민호는 한별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한별과 숲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민철이 부하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찾았군. 숲의 영혼, 그리고 진실의 가면을 쓴 개새끼. 박민철의 목소리는 비열하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럭키의 목에 걸린 진실의 가면을 향해 번득였다. 박민철 내놈의 야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안을 진동시키는 듯했다. 박민철은 민호의 말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것 나는 숲의 영혼을 이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박민철은 부하들에게 민호와 럭키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은 민호와 럭키를 향해 맹렬하게 돌격했다. 민호는 부하들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부하들을 제압했다. 럭키도 민호의 곁에서 함께 싸웠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강렬한 빛을 발했고 그의 날갯짓은 부하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럭키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부하들을 공격했다. 럭키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녀석은 부하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박민철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닥터리가 개발한 특수무기를 휘두르며 민호와 럭키를 공격했다. 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럭키의 푸른 빛을 약화시켰고 럭키의 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럭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인 럭키에게 박민철의 무기는 치명적이었다. 레오키, 한별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쓰러진 럭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럭키의 숨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몸에서는 생명력이 점차 빠져나가는 듯했다. 한별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민호는 럭키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는 럭키의 몸을 감싸 안고 박민철의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박민철은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민호도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박민철은 민호와 럭키의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나의 영생 프로젝트는 완벽하다. 나는 숲의 영혼을 이용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박민철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숲 전체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민호는 박민철의 공격을 막아내며 김노인이 건네준 두루마리를 응시했다. 두루마리에는 숲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그려져 있었다. 숲의 심장에 있는 생명의 샘에 진실의 가면에 힘을 더하고 숲의 수호자의 희생으로 생명의 씨앗을 깨워야 한다. 민호는 두루마리의 그림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럭키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박민철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때 한별은 럭키의 목에 걸린 진실의 가면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가면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별은 민호에게 소리쳤다. 아저씨, 두루마리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한별은 두루마리 속 그림들을 자세히 살피며 생명의 씨앗의 위치를 찾아냈다. 생명의 씨앗은 조각상 아래 연못 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민호는 한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박민철의 공격을 막아내며 한별에게 소리쳤다. 한별아, 생명의 씨앗을 찾아 럭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야. 한별은 민호의 말에 눈물을 닦고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연못은 차갑고 깊었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연못 바닥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에 차가운 돌멩이가 느껴졌다. 한별은 돌멩이를 움켜쥐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돌멩이는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었다. 박민철은 한별의 행동을 보자마자 더욱 격분했다. 어리석은 것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박민철은 한별을 향해 무기를 휘둘렀다. 붉은 빛이 한별을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럭키가 몸을 일으켰다. 그의 푸른 날개는 강렬한 빛을 발했고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럭키는 한별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럭키는 박민철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럭키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럭키는 포기하지 않았다. 럭키는 박민철의 무기를 향해 맹렬하게 돌격했다. 럭키의 날카로운 이빨은 박민철의 무기를 부수고 럭키는 박민철의 팔을 물어뜯었다. 박민철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럭키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다. 럭키는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영혼을 지키는 존재로 거듭났다. 민호는 럭키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럭키는 자신을 희생하여 한별과 숲의 영혼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민호는 한별에게 소리쳤다. 한별아, 지금이야. 생명의 씨앗을 숲의 심장에 심어. 한별은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생명의 씨앗을 조각상 아래 연못 중앙에 있는 작은 구멍에 조심스럽게 심었다. 생명의 씨앗이 숲의 심장에 닿자마자 동굴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조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숲의 심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숲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럭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 뜨였다. 럭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상처는 마법처럼 아물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다. 럭키는 더욱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 박민철은 럭키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민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럭키의 푸른 날개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럭키는 박민철의 발목을 물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박민철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럭키의 이빨은 그의 발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 숲의 심장 입구에서 경찰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 국장과 특수수사팀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박민철은 럭키의 공격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했다. 정 국장은 럭키의 변화된 모습과 숲의 영혼이 깨어나는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호는 정 국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정 국장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숲의 영혼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호에게 누명을 벗겨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는 럭키와 한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번졌다. 럭키의 희생과 김노인 부부,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숲의 영혼은 마침내 깨어났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질 것이었다. 민호는 다시 한번 경찰 제복을 입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지킬 것이었다. 숲의 심장에서 박민철이 체포되고 숲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자 울림의 숲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숲은 이전보다 더욱 생명력 넘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푸른 잎사귀들은 더욱 무성해졌고 맑은 폭포수는 끊임없이 생명의 노래를 불렀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숲의 영혼이 깨어났음을 축하하듯 활기찬 기운을 내뿜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싱그러운 풀내음과 흙내음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향기를 풍겼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된 후 더욱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언제나 빛을 발했고 그의 눈빛은 숲의 지혜와 강렬한 결의로 가득했다. 민호는 정 국장의 도움으로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영생 프로젝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잔혹한 인체 실험과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들끓었고 관련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다. 박민철은 닥터리와 함께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김진혁은 이미 김노인의 영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 역시 과거에 모든 죄상이 드러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민호의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김노인 부부의 희생 또한 헛되지 않았다. 민호는 잃어버린 명예와 함께 진실을 되찾았다. 정 국장은 민호에게 경찰 복귀를 강력히 권유했다. 강 형사, 자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야. 다시 경찰 제복을 입고 정의를 위해 싸워주게.
정 국장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국장님, 저는 이제 숲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경찰이 아니어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 부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영생 프로젝트의 피해 아동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 그리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민호는 재단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진심에 감동하여 재단에 후원했고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피해 아동들은 재단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정의로운 강 형사를 넘어선 희망의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한별은 럭키와 함께 김노인의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지켰다. 그녀는 매일 숲을 거닐며 숲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숲의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화가다라고 불렀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다. 럭키는 한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언제나 빛을 발했고 그의 눈빛은 숲의 지혜와 강렬한 결의로 가득했다. 럭키는 숲의 모든 생명체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숲의 위협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한별에게 숲의 비밀과 숲의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럭키의 존재는 한별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숲의 신비로움과 생명력, 그리고 럭키와의 깊은 유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정아 관리인과 고아원 아이들은 민호와 한별, 럭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민철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고아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뛰놀 수 있게 되었다. 박정아 관리인은 틈틈이 오두막을 찾아 한별과 럭키의 안부를 살폈고 고아원 아이들은 숲으로 소풍을 와 한별과 럭키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럭키의 신비로운 모습과 그의 푸른 날개에 감탄했고 럭키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숲의 평화를 만끽했다.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졌다. 숲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났고 숲은 영원히 생명력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민호와 한별, 그리고 럭키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지켰다. 그들의 삶은 숲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었다. 그들은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숲의 수호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민호는 김노인의 오두막에서 한별과 럭키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숲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오두막 안에는 민호가 직접 만든 새 오르골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오르골은 민호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한별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럭키는 오두막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잠시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듯 아련했다. 그의 아내, 김노인 부부, 그리고 럭키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숲은 평화를 되찾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민호는 자신의 삶이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붓의 감촉은 이제 고무를 만지던 거친 느낌이 아닌 생명을 불어넣는 섬세한 예술가의 손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때 럭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푸른 눈은 오두막 문을 향했다. 럭키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럭키의 변화에 긴장했다. 숲은 평화로웠지만 럭키의 행동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했다. 럭키의 날개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숲의 영혼과 연결된 럭키는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존재였다. 레오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럭키의 직감을 믿었다. 럭키는 민호의 질문에 대답하듯 오두막 문으로 다가갔다. 그의 날개는 긴장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럭키는 코로 문을 킁킁거렸다. 그의 눈빛은 숲의 깊은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숲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것처럼. 럭키의 온몸에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숲에 드리워진 새로운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했다.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따라 문을 열었다.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림자는 숲속 깊은 곳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림자의 움직임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는 생명력 대신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럭키는 그림자가 사라진 곳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럭키의 눈빛은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를 향한 경고로 가득했다. 숲은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영생 프로젝트의 잔당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닥터리와 김진혁의 계략에 휘말린 또 다른 세력이 숲을 탐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호는 직감했다. 이전에 겪었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 은밀하고 강력한 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민호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럭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별은 럭키의 눈빛에서 숲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듯했다. 숲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별은 럭키의 경고를 통해 숲의 깊은 곳에서 어떤 어두운 힘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었다. 민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김노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었다. 숲의 영혼은 깨어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멀었다. 숲의 힘을 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 수호자로서 숲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 숲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다. 민호는 수첩의 글귀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김노인의 예언은 정확했다. 숲의 평화는 영원할 수 없었다. 새로운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수첩을 덮었다.
그는 럭키와 한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든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것을 막을 것이었다. 그는 김노인 부부와 자신의 아내가 남긴 유언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와 한별, 럭키는 그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숲의 수호자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숲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 미지의 그림자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 김노인의 오두막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럭키는 밤낮으로 숲의 경계를 지켰고 그의 푸른 날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숲 주변을 맴돌았다. 민호와 한별 또한 촉각을 곤두쓰고 닥터리의 잔당이나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했다. 하지만 숲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했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감지되지 않았다. 이 고요함은 오히려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숲의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민호는 김노인이 남긴 낡은 수첩과 고대 문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수첩에는 숲의 영혼, 수호자들의 역사, 그리고 숲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숲의 어둠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었다. 숲의 어둠은 숲의 영혼이 약해질 때 깨어나며 인간의 탐욕을 양분 삼아 성장한다. 그것은 숲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민호는 그림자의 정체가 숲의 어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이 숲의 어둠과 싸우다 희생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한별은 숲의 영혼과 더욱 깊이 교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김노인의 그림 실력과 숲의 영혼과의 교감 능력을 동시에 계승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매일 숲을 거닐며 숲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림을 통해 숲의 메시지를 해석하려 했다. 한별의 그림 속에는 숲의 평화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붓질은 더욱 빠르고 거칠어졌고 그녀의 그림 속 숲은 이전보다 더욱 생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음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럭키의 변화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럭키가 숲의 어둠과 싸우다 사라지게 될까봐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어둠의 기운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예민하게 반응했고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럭키는 숲의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을 향해 민호와 한별을 이끌었다. 그의 눈빛은 숲의 어둠이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강렬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그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동굴 앞에 도착했다. 동굴 입구는 검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동굴 안에서는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동굴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럭키는 동굴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동굴 안의 존재를 향한 강렬한 경고로 가득했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여기에 숲이 어둠이 숨어 있는 것 같아. 한별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동굴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몸을 떨었다. 숲의 영혼과 연결된 그녀는 동굴 안의 어둠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민호는 김노인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다.
수첩에는 숲의 어둠은 숲의 심장과 반대되는 곳,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성장한다. 그것은 숲의 영혼을 잠식하려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동굴이 바로 숲의 어둠이 숨어 있는 곳임이 분명했다. 민호는 긴장했다. 닥터리와 박민철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존재들이었지만 숲의 어둠은 숲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훨씬 더 근원적인 위협이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몰랐다. 그때 동굴 안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마치 수백 개의 영혼이 뒤섞인 듯 음산하고 소름 끼쳤다. 어서 와라, 숲의 수호자여, 너의 어둠을 보여다오. 목소리는 민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죽음, 누명,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모든 비극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의 심장이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럭키는 민호의 앞에 서서 동굴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럭키를 막았다. 숲의 어둠은 럭키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이용하여 숲의 어둠을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기억들을 되살려냈다. 그는 숲의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고통을 무기로 삼을 생각이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한별은 민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아저씨 너무 위험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다. 그녀는 민호가 홀로 감당해야 할 고통을 직감했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너와 럭키는 여기서 숲을 지켜야 해. 민호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민호의 결심을 이해한 듯 더 이상 민호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럭키는 민호의 등을 바라보며 낮게 낑낑거렸다. 민호는 동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민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직면해야만 했다.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싸움이었다.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서자 민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한 기운을 내뿜었다. 빛은 동굴 중앙에 있는 거대한 수정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수정은 검은색이었고 그 안에는 숲의 영혼이 갇혀 있는 듯했다. 수정 주변에는 희미하게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다. 숲의 어둠의 화신들이었다. 그들은 민호의 존재를 감지하고 웅성거렸다. 어서 와라, 강민호. 너의 내면의 어둠을 보여다오. 숲의 어둠의 목소리가 민호의 뇌리 속에서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민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던 순간, 그가 누명을 쓰고 절망했던 순간,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정신을 짓눌렀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로 난도질 당하는 듯 아팠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직면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민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을 응시했다. 그는 그 모든 감정들이 숲의 어둠을 위한 양분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힘으로 바꿀 생각이었다. 나는 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 민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수정에서 강렬한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민호의 몸을 감쌌고 민호는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가 죽어가던 순간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차가운 빛 속, 붉은 피, 그리고 민호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 민호는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는 과거의 고통에 다시 갇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뇌리 속에서 럭키의 모습이 떠올랐다. 폐허 속에서 작은 새를 구하던 럭키의 용감한 모습. 김노인과 한별을 보호하던 럭키의 헌신적인 모습. 럭키의 존재는 민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픔을 럭키의 희생과 김노인의 유언, 그리고 한별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승화시켰다. 그의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민호는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어둠에 맞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했다. 민호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숲의 어둠을 파괴하고 숲의 평화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때 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아내의 오르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르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멜로디는 민호의 내면의 어둠을 걷어냈다. 멜로디는 민호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민호는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멜로디는 민호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오르골의 빛은 검은 수정을 향해 뻗어나갔다. 민호는 오르골의 멜로디에 맞춰 검은 수정을 향해 다가갔다. 수정에서는 여전히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지만 오르골의 멜로디는 검은 빛을 약화시켰다. 민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오르골을 검은 수정에 던졌다. 오르골은 수정에 부딪히면서 강렬한 빛을 발했다. 빛은 검은 수정을 꿰뚫었고 수정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서져 내렸다. 수정이 부서지자 숲의 어둠의 화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검은 수정이 부서지자 동굴안을 지배하던 어둠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숲의 어둠의 화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동굴 안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 채워졌다. 숲의 영혼이 다시 한번 승리한 것이었다. 동굴의 벽면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고 동굴 전체에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숲의 어둠을 물리쳤다. 숲의 평화는 이제 안전했다. 그의 심장은 평화롭게 뛰고 있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한별과 럭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별은 민호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한별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녀의 작은 몸은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민호의 몸에서 느껴지는 흙먼지와 희미한 피냄새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호는 한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아, 한별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민호는 한별을 안심시키려는 듯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숲의 어둠과의 싸움은 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럭키는 민호의 몸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럭키는 숲의 어둠이 사라졌음을 감지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럭키의 눈빛은 민호를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럭키는 민호의 곁에서 그를 지키려는 듯 바짝 붙어 앉았다. 민호는 한별과 럭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번졌다. 숲의 영혼은 깨어났지만 숲의 평화는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한별, 럭키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숲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숲의 영혼과 연결된 숲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들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김노인의 오두막에서 한별과 럭키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숲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오두막 안에는 민호가 직접 만든 새 오르골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오르골은 민호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멜로디는 따뜻하고 감미로웠으며 민호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했다. 한별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럭키는 오두막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숲의 어둠이 사라진 후 럭키의 날개는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녀석의 몸에서는 안정된 기운이 흘러나왔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 부부, 그리고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영원히 지킬 것이었다. 그리고 한별은 럭키와 함께 숲의 영혼을 계승하고 숲의 미래를 이끌어갈 마지막 수호자가 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화는 잠시 찾아왔지만 민호는 김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잊지 않았다. 숲의 영혼은 끊임없이 시험받을 것이다. 숲의 힘을 탐하는 자들은 끝없이 나타날 것이다. 며칠 후 숲의 평화는 또 다른 그림자에 의해 깨졌다. 럭키는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의 푸른 날개가 불안하게 떨렸고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다. 럭키는 오두막 문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눈빛은 숲의 깊은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숲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 기운은 숲의 어둠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차갑고 기계적이며 동시에 섬뜩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민호는 럭키의 변화에 긴장했다. 숲의 어둠은 분명히 사라졌는데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난 것이었다. 민호는 김노인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김노인의 낯선 필체로 적힌 기록이 있었다. 닥터리, 그는 육신을 초월하려 했다. 그의 광기는 죽음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호는 수첩의 내용을 떠올리며 닥터리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영생 프로젝트의 진정한 배우가 닥터 리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방심했다. 한별은 럭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럭키의 눈빛에서 숲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듯했다. 숲의 평화는 깨졌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별은 자신의 붓을 들고 숲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 숲은 이전처럼 평화롭지 않았다. 그림 속 나무들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숲의 색깔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다. 숲의 생명력이 점차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겼다. 민호는 럭키가 이끄는 대로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절벽 아래에 도착했다. 절벽 아래에는 낡고 오래된 연구소가 숨겨져 있었다. 연구소는 숲의 자연 속에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다. 연구소의 벽에는 닥터리가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그 문양들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다. 닥터리의 잔당들이 숲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니, 닥터리 자신이 살아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연구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소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다. 수많은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실험 도구들이 즐비했다. 연구소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다. 지도에는 숲의 모든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특히 숲의 심장이 있는 곳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숲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다. 숲의 영혼을 또다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목적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연구소 깊은 곳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완성되었군. 생명의 샘과의 완전한 융합, 그리고 새로운 탄생. 목소리는 금속성 잡음과 함께 울려 퍼졌다. 민호는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연구소 깊은 곳에는 거대한 실험실이 있었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앙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몸은 절반은 인간이었지만 절반은 기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눈빛은 섬뜩한 빛을 발했다. 그의 손에는 숲의 영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듯한 기계 장치가 들려 있었다. 민호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남자는 닥터리였다. 그는 육신을 초월하려 했던 자신의 광기 어린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닥터리, 내 놈이 살아있었나? 민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닥터리는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었다. 그를 향한 복수심이 민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닥터리는 민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기계적인 눈빛은 민호를 향해 번득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반갑군. 강민호 형사. 아니, 이제는 숲의 수호자라고 불러야겠지. 나의 영생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다. 나는 이제 육신의 한계를 초월했다. 나는 생명의 샘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숲의 영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닥터리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기계적인 손은 섬뜩한 빛을 발하는 에너지 흡수 장치를 움켜쥐었다. 숲의 영혼의 에너지가 그의 장치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민호는 닥터리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숲의 영혼을 강제로 흡수하여 자신의 몸을 영원히 살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는 숲의 모든 생명력을 파괴하려 했다. 민호는 닥터리를 막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때 연구소 곳곳에서 럭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닥터리의 계획을 감지한 듯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강렬한 빛을 발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럭키는 닥터리를 향해 돌격했다. 럭키는 숲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닥터리는 럭키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대처했다. 그는 손에 들린 에너지 흡수 장치를 휘둘렀다.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빛은 럭키의 푸른 빛을 약화시켰고 럭키의 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럭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닥터리는 럭키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럭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럭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이 점차 희미해졌다. 레오키, 한별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쓰러진 럭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럭키의 숨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몸에서는 생명력이 점차 빠져나가는 듯했다. 한별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민호는 럭키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는 럭키의 몸을 감싸 안고 닥터리의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닥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민호도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닥터리는 민호와 럭키의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나의 영생 프로젝트는 완벽하다. 나는 숲의 영혼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닥터리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구소 전체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닥터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음과 함께 숲의 영혼의 에너지가 흡수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숲 전체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민호는 닥터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닥터리의 야망을 막고 숲의 영혼을 지켜야 했다. 그는 김노인 부부와 자신의 아내, 그리고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쓰러져 있는 럭키를 품에 안았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신락같이 가늘었다. 럭키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닥터 리의 기계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빛이 럭키의 생명력을 급격하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영혼이 고통받을 때마다 함께 고통받았다. 닥터 리의 공격은 럭키에게 치명적이었다. 레오키, 제발 정신 차려. 민호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절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럭키를 잃을 수 없었다. 럭키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의 삶의 이유였다. 한별은 민호 옆에 쪼그려 앉아 럭키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흘러나왔지만 럭키의 차가운 몸을 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별의 얼굴은 공포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아저씨, 럭키가 이러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럭키는 그녀에게 가족이자 숲의 수호자로서 함께할 유일한 존재였다. 닥터리는 민호와 한별의 절망적인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의 희망은 이제 끝났다. 숲의 영혼은 이제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나의 위대한 영생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닥터리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기계적인 몸에서는 섬뜩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손에 들린 에너지 흡수 장치는 더욱 격렬하게 숲의 영혼의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숲의 모든 생명력은 닥터리에게 흡수되어 그의 기계적인 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연구소 전체가 진동했고 숲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민호는 닥터리를 향해 소리쳤다. 닥터리 내놈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다. 내놈은 결국 파멸하게 될 거야. 닥터리는 민호의 말을 비웃었다. 파멸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닥터리는 민호와 한별을 향해 에너지 흡수 장치를 휘둘렀다. 검은 빛이 그들을 향해 날아왔다. 그때 한별이 민호의 팔을 잡았다. 아저씨, 김노인 할아버지가 남기신 두루마리에 숲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숲의 눈물은 숲의 영혼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원이에요. 럭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한별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민호는 김노인의 두루마리를 펼쳤다. 두루마리에는 숲의 영혼이 가장 순수할 때 흘리는 눈물, 숲의 눈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숲의 눈물은 숲의 심장 깊은 곳, 생명의 샘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를 치유하고 숲의 영혼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민호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자마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닥터리를 막을 수 없으니 숲의 심장으로 가야 해. 민호가 소리쳤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숲의 눈물을 찾아야 해요. 한별은 쓰러진 럭키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럭키의 무게에 눌려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럭키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호는 닥터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닥터리는 민호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했다. 민호는 닥터리의 빈틈을 노려 그의 에너지 흡수 장치를 향해 돌격했다. 닥터리는 민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장치를 휘둘렀지만 민호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닥터리에게 주먹을 날렸다. 닥터리는 민호의 주먹에 맞아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기계적인 몸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어서 가. 한별아, 내가 시간을 벌게. 민호는 한별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닥터리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했다. 한별은 민호의 말에 눈물을 닦고 럭키를 품에 안고 연구소를 벗어났다. 연구소 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숲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숲의 모든 생명력은 닥터리에게 흡수되고 있었다. 한별은 럭키를 살리고 숲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럭키를 품에 안고 숲의 심장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숲은 닥터리의 영향으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시들어가고 숲의 생명체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럭키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해져 갔다. 한별은 럭키의 심장이 멈출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럭키,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마침내 한별은 숲의 심장에 도착했다. 숲의 심장은 닥터리의 영향으로 어둡고 고요했다. 숲의 영혼이 다시 잠들어버린 듯했다. 한별은 럭키를 숲의 심장 중앙에 있는 조각상 앞에 눕혔다. 조각상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었다. 숲의 영혼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한별은 김노인의 두루마리를 펼쳐 조각상과 연못을 바라보았다. 두루마리에는 생명의 샘에서 숲의 눈물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별은 진실의 가면을 쓰고 숲의 영혼과 교감했다. 그녀는 럭키의 목에 걸려있던 진실의 가면을 조심스럽게 벗겨 자신의 얼굴에 썼다. 가면은 그녀의 얼굴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가면을 쓰는 순간 한별의 눈빛은 신비롭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는 숲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숲의 영혼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했다. 한별은 숲의 영혼에게 숲의 눈물을 간절히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숲의 영혼에게 호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숲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한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숲의 영혼에게 매달렸다. 럭키와 숲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한별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듯 생명의 샘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샘물 위로 쏟아져 내렸고 샘물은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샘물 안에서는 작은 수정 구슬이 떠올랐다. 수정 구슬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게 푸른 빛이 감돌았다. 이것이 바로 숲의 눈물이었다. 숲의 영혼이 한별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한별은 숲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았다. 수정 구슬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수정 구슬 안에서는 숲의 생명력이 느껴졌다. 한별은 숲의 눈물을 들고 럭키에게 다가갔다. 럭키의 몸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한별은 숲의 눈물을 럭키의 입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숲의 눈물은 럭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럭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 뜨였다. 럭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상처는 마법처럼 아물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다. 럭키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그의 온몸에서는 숲의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럭키는 다시 한번 강력한 숲의 수호견으로 거듭났다. 그때 닥터리가 숲의 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닥터리는 에너지 흡수 장치를 휘두르며 럭키를 공격했다. 검은 빛이 럭키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럭키는 이전의 럭키가 아니었다. 럭키는 숲의 눈물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 럭키는 닥터리의 공격을 피하며 닥터리에게 돌격했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강렬한 빛을 발했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럭키는 닥터리의 에너지 흡수 장치를 향해 맹렬하게 돌격했다. 럭키의 날카로운 이빨은 닥터리의 장치를 부수고 럭키는 닥터리의 기계적인 몸을 물어뜯었다. 닥터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기계적인 몸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그의 몸은 점차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럭키의 공격은 닥터리에게 치명적이었다. 럭키는 닥터리의 기계적인 몸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장치를 완전히 파괴했다. 닥터리는 더 이상 숲의 영혼을 위협할 수 없었다. 그의 육신은 점차 사라져갔고 그의 광기, 어린 의식 또한 소멸되었다. 닥터리의 야망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민호는 럭키의 승리에 안도하며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럭키의 희생과 한별의 용기, 그리고 숲의 눈물이 숲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었다. 숲의 심장은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졌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숲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났음을 축하하듯 활기찬 기운을 내뿜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노인의 수첩에는 숲의 영혼은 끊임없이 시험받을 것이다. 숲의 힘을 탐하는 자들은 끝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경고가 적혀 있었다. 닥터리는 사라졌지만 그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민호의 마음을 짓눌렀다. 숲의 평화는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숲의 수호자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닥터리가 사라진 후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완벽하게 융합하여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언제나 숲의 생명력을 상징하듯 찬란하게 빛났고 그의 눈빛은 숲의 지혜와 수호자로서의 굳건한 결의로 가득했다. 럭키는 숲의 모든 생명체들과 소통하며 숲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숲은 다시 활기찬 생명력으로 넘쳐났고 맑은 시냇물은 졸졸 흐르며 평화로운 노래를 불렀다. 민호는 희망재단 이사로서 영생 프로젝트의 피해 아동들을 돕는 일에 몰두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 부부, 그리고 럭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의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을 전파했다. 그는 이제 정의로운 강 형사를 넘어선 희망의 전도사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한별은 럭키와 함께 김노인의 오두막에 머물며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매일 숲을 거닐며 숲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숲의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화가라고 불렀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다. 럭키는 한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평화는 때로 새로운 위협의 전조가 되기도 한다. 어느 날 숲에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차 강렬해졌다. 럭키는 숲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의 푸른 날개가 불안하게 떨렸고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럭키의 눈빛은 숲의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을 향했다.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럭키의 변화에 긴장했다. 숲의 어둠은 분명히 사라졌는데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난 것이었다. 민호는 김노인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김노인의 낯선 필체로 쓰여진 마지막 경고가 있었다. 닥터리의 광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진정한 계승자는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숲의 그림자를 불러 숲의 영혼을 영원히 속박하려 할 것이다. 민호는 수첩의 내용을 떠올리며 숲의 평화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한별은 럭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럭키의 눈빛에서 숲에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듯 했다. 숲의 평화는 깨졌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별은 자신의 붓을 들고 숲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 숲은 이전처럼 평화롭지 않았다. 그림 속 나무들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숲의 색깔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다. 숲의 생명력이 점차 흡수되는 듯한 느낌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겼다. 민호는 럭키가 이끄는 대로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곳, 닥터리의 연구소가 있던 절벽 아래에 도착했다. 연구소는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민호는 럭키의 경고를 믿고 조심스럽게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소 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닥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여전히 닥터리의 마지막 실험 흔적과 함께 숲의 심장을 노린 듯한 새로운 지도와 문양들이 섬뜩하게 남아있었다. 그때 연구소 깊은 곳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완성되었군. 죽음의 씨앗, 닥터리의 진정한 유산.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공명으로 울려 퍼졌다. 민호는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연구소 깊은 곳에는 닥터리가 사용하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한 실험실이 있었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닥터리의 실험 도구들이 즐비했다. 연구소 중앙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백발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젊고 매끈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손에는 섬뜩한 빛을 발하는 검은 수정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닥터리보다 더 강렬한 어둠의 기운이 감돌았다. 민호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바로 김노인이 경고했던 닥터리의 진정한 계승자, 즉 죽음의 씨앗을 완성시킨 존재라는 것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민호는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남자는 민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반갑군. 강민호, 나는 닥터리의 제자이자 그의 뒤를 이을 영생 프로젝트의 완성자 박우진이다. 박우진. 민호는 그 이름에 충격을 받았다. 박우진은 영생 프로젝트의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이었고 닥터리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영생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민호는 박우진이 박민철과 함께 구속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숲에 숨어들어 닥터리의 연구를 이어받아 영생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박우진은 닥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그는 영생을 향한 닥터리의 광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뒤틀린 사상까지 흡수하여 더욱 완벽한 형태로 계승했다. 닥터리는 죽었어. 내 놈의 야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호는 외쳤다. 박우진은 민호의 말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것, 닥터리는 죽지 않았다. 그는 나의 육신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의 씨앗은 완벽하다. 나는 죽음의 씨앗을 숲의 심장에 심어 숲의 영혼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박우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수정은 섬뜩한 빛을 발했다. 검은 수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민호는 검은 수정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다. 검은 수정은 숲의 어둠의 힘을 품고 있는 듯했다. 박우진은 숲의 어둠을 이용하여 숲의 영혼을 잠식하려 했던 것이다. 민호는 김노인의 수첩을 떠올렸다. 수첩에는 숲의 어둠은 숲의 영혼이 약해질 때 깨어나며 인간의 탐욕을 양분 삼아 성장한다. 그것은 숲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박우진은 숲의 영혼이 약해진 틈을 타 숲의 어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연구소 곳곳에서 럭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박우진의 계획을 감지한 듯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강렬한 빛을 발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럭키는 박우진을 향해 돌격했다. 럭키의 온몸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박우진은 럭키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린 검은 수정을 휘둘렀다. 검은 수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빛은 럭키의 푸른빛을 약화시켰고 럭키의 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럭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박우진은 럭키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럭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럭키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는 럭키의 몸을 감싸안고 박우진의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박우진은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민호도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박우진은 민호와 럭키의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나의 죽음의 씨앗은 완벽하다. 나는 숲의 영혼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박우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구소 전체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민호는 박우진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박우진의 목소리는 마치 닥터리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듯했다. 민호는 자신의 뇌리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닥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의식을 박우진의 몸에 이식했던 것이다. 박우진은 닥터리의 육신을 대신하는 그릇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닥터리의 마지막 계략이었다. 민호는 박우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닥터리와 박우진의 야망을 막고 숲의 영혼을 지켜야 했다. 그는 김노인 부부와 자신의 아내, 그리고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한별이 연구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손에는 김노인이 남긴 낡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한별은 두루마리를 펼쳐 연구소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했다. 한별은 두루마리 속 그림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림 속에는 죽음의 씨앗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루마리의 마지막 장에는 김노인의 마지막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죽음의 씨앗은 숲의 눈물만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숲의 눈물은 숲의 영혼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이며 진실의 가면을 쓴 자만이 그 힘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다. 아저씨, 죽음의 씨앗은 숲의 눈물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한별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민호는 한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숲의 눈물은 숲의 영혼이 가장 순수할 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숲의 심장 깊은 곳, 생명의 샘에서만 얻을 수 있었다. 민호는 럭키를 품에 안고 숲의 심장으로 향했다. 박우진의 부하들은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럭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은 그들을 숲의 정령처럼 물러나게 했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박우진은 그들의 뒤를 맹렬하게 쫓았다. 그의 눈빛은 숲의 영혼을 향한 광기 어린 욕망으로 가득했다.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숲은 박우진의 영향으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시들어가고 숲의 생명체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럭키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해져 갔다. 민호는 럭키의 심장이 멈출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그들은 숲의 심장에 도착했다. 숲의 심장은 박우진의 영향으로 어둡고 고요했다. 숲의 영혼이 다시 잠들어버린 듯했다. 민호는 럭키를 숲의 심장 중앙에 있는 조각상 앞에 눕혔다. 조각상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호는 한별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한별은 김노인의 두루마리를 펼쳐 조각상과 연못을 바라보았다. 두루마리에는 생명의 샘에서 숲의 눈물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별은 진실의 가면을 쓰고 숲의 영혼과 교감했다. 그녀는 럭키의 목에 걸린 진실의 가면을 조심스럽게 벗겨 자신의 얼굴에 썼다. 가면은 그녀의 얼굴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가면을 쓰는 순간 한별의 눈빛은 신비롭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는 숲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숲의 영혼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했다. 한별은 숲의 영혼에게 숲의 눈물을 간절히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숲의 영혼에게 호소했다. 한별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듯 생명의 샘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샘물 위로 쏟아져 내렸고 샘물은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샘물 안에서는 작은 수정 구슬이 떠올랐다. 수정 구슬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게 푸른빛이 감돌았다. 이것이 바로 숲의 눈물이었다. 숲의 영혼이 한별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한별은 숲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았다. 수정구슬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수정구슬 안에서는 숲의 생명력이 느껴졌다. 한별은 숲의 눈물을 들고 럭키에게 다가갔다. 럭키의 몸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한별은 숲의 눈물을 럭키의 입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숲의 눈물은 럭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럭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 뜨였다. 럭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상처는 마법처럼 아물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다. 럭키는 더욱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그의 온몸에서는 숲의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럭키는 다시 한번 강력한 숲의 수호견으로 거듭났다. 그때 박우진이 숲의 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박우진은 손에 들린 죽음의 씨앗대이 박힌 검은 수정을 휘두르며
럭키를 공격했다. 검은 빛이 럭키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럭키는 이전의 럭키가 아니었다. 럭키는 숲의 눈물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 럭키는 바구진의 공격을 피하며 바구진에게 돌격했다. 럭키의 푸른 날개는 강렬한 빛을 발했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럭키는 바구진의 검은 수정이 박힌 손을 향해 맹렬하게 돌격했다. 럭키의 날카로운 이빨은 바구진의 손을 물어뜯었고 검은 수정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서져 내렸다. 바구진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얼굴은 점차 늙어가기 시작했다. 럭키의 공격은 바구진에게 치명적이었다. 죽음의 씨앗이 파괴되자 바구진의 몸속에 이식되어 있던 닥터리의 의식도 함께 소멸되었다. 바구진은 더 이상 숲의 영혼을 위협할 수 없었다. 그의 육신은 점차 사라져갔고 그의 광기 어린 야망 또한 그렇게 끝을 맺었다. 숲의 심장은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졌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숲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났음을 축하하듯 활기찬 기운을 내뿜었다. 민호는 럭키와 한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번졌다. 럭키의 희생과 한별의 용기, 그리고 숲의 눈물이 숲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었다. 그들은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영원히 지킬 것이었다. 민호는 희망재단을 통해 사회에 희망을 전파했고 한별은 숲의 화가로서 숲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렸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숲을 수호하는 존재가 되었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럭키를 숲의 진정한 수호자로 따랐다. 김노인의 오두막은 이제 민호와 한별, 럭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들은 매일 숲을 거닐며 숲의 평화를 만끽했다. 숲은 그들에게 가족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숲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었다. 숲의 수호자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졌다. 그들은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숲의 수호자로 살아가게 되었다.